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물리치료과 21학번 박형준입니다. 이번 DST 북 큐레이션 콘테스트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은 2014년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한 권이며 국내에서도 인문, 심리 분야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정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저는 그만큼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답을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은 그 고민의 답을 아주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이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보면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아들러의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러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아들러는 목적론을 주장합니다. 아들러의 목적론은 행동에는 원인이 아닌 목적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상황에 대한 의미 부여에 따라 달라진다. 이고요. 원인론은 인간은 어떠한 원인 때문에 행동을 한다 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제가 짬뽕집에 갔다고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실수로 짬뽕 국물을 저의 와이셔츠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나 종업원에게 큰 소리를 냈죠. 그래서 종업원의 행동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원인론이라고 하고요. 종업원에게 큰 소리를 내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을 사용한 것이 목적론입니다. 만약에 종업원이 격투기 선수나 정말 우리가 아는 스포츠 스타였으면 쉽게 큰 소리를 내려는 목적을 갖지 못하겠죠. 이렇게 목적론의 해석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목적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을 바꾸면 그에 맞춘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은 경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들이 옵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헤쳐나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올 때 이건 이겨낼 수 없어 라고 하며 무너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이겨내보자 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도전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소에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신의 삶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 외모,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기로 선택하셨나요? 이후로는 한 번쯤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이 행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취업, 연애, 학업과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예시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모두 타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존재인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안에서 잘못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열등감을 열등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또한 목적론처럼 본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저자의 열등감에 대한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키는 155cm이다. 분명 이 키는 작은 키이지만 문제는 그 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점이지.
내 기도 사람을 편안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장점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왜 나는 그동안 단점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본 적이 없지? 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점은 단점이고 장점은 장점이지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단점, 장점 또한 저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만 바꾼다면 단점을 충분히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은 바꿀 수 있었지만 막상 타인 앞에만 서면 다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타인의 모진 평가와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 맞설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유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낼 수 없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낯설고 두렵습니다. 매우 떨리고요. 그렇지만 미움받을 용기에서 깨달은 저의 생각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자라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 과거에 저는 정말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보려는데 책이 너무 멀리 있으면 당연히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가까워서 책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저자는 나와 타인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와 타인의 과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제는 타인의 영역 또는 생각을 뜻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또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드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모두 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인의 생각들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고민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본인의 과제 분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이다. 우리는 앞서 과제 분리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러는 과연 타인에 대해 신경을 끄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삶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들러가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헌감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자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과제 분리라면 최종 도착점은 공동체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헌을 타자 공헌이라고 정의하였고요. 이 타자 공헌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감각, 즉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 감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수용, 두 번째, 타자 신뢰, 세 번째, 타자 공헌입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남을 도우게 되면 그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자신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이로써 높아진 자기 수용을 가지고 타인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를 타자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어진 관계로 타인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는 상대방에 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를 타자 공헌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자 공헌을 통해 다시 자기 수용이 되고 그리고 타자 신뢰가 되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며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5번째,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화면에 붉은색 점이 보이시나요? 아들러는 지금 이 순간을 점에 비유하였고 그것이 모여 인생이라는 선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지금 이 흘러가는 찰나의 순간조차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점들이 점차 쌓여가면서 우리는 매번 인간관계라는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분명 두렵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세 단어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용기를 갖기. 둘째, 과제 분리하기. 셋째, 타자 공헌하기. 그리고 이러한 아들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선을 그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분명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나침반과 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실 때 이 책은 일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